예,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미치고 있는 산업계 영향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통업계 그리고 대표적으로 항공업계 피해를 보는 업종군이 있지만 또 잔인하게도 수혜를 받아가는 업종군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산업계 영향이나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쇼크죠. 그러면 우선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적으로 오늘 이제 소비자 지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4년 8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예상했던 바고요. 문제는 3월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예. 여기다가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이제 심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 기회 전망 그리고 임금 상승에 대한 전망.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이 모두가 아마 하방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심리 시장이 그 다음에 발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금융 시장이죠. 예. 이미 어제 월요일 날 주초에 발표했듯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3%포인트 하락했다는 게 뉴스 나와 있고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가장 우려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손상될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구 영남 지방에 퍼져 있다는 거죠. 대구를 비롯한 영남, 경남 지방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중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중공업의 38%, 약 40%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같은 비상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칫 이 경제 펀더멘탈까지 손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예일 수 있겠지만 일본의 대지진 때 예. 이 상황을 가지고 케임브리지대에 있는 바스크 카르바르노 교수가 몇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동쪽의 대지진이 경제망을 거쳐서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보면 그 당시 사실 일본의 동쪽 대지진도 우리나라 영남 지방과 비슷하게 경제 펀더멘탈인 자동차, 석유화학 중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정부 발표대로 4주 안에 잡지를 못하고 밑에까지 더 확산된다면 사실 큰 걱정은 서울 경기 지역은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소비 위주의 어떤 산업이라면 저 아래쪽은 사실 경제 펀더멘탈 쪽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대소득이 떨어지다 보면 지출 여력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될 테고 펀더멘털 자체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국가 어떤 경제 산업계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황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나 여행 쪽은 그야말로 직격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초토화로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다른 통계보다도 저는 바로 직전주, 그러니까 지금 전국 확산 심각 단계로 일어나기 바로 전주 일주일간의 카드업계 통계를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저는 카드사들의 통계를 봤는데 관광업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심각 단계 바로 직전주였으니까 지금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관광업은 마이너스 60.7, 항공사는 58.7, 면세점은 마이너스 42%까지 내렸습니다. 숙박은 마이너스 11. 이 정도면 초토화로 봐야 되고 지금 요 통계가 2월 16일까지인데 현재 심각 단계로 벌어진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한 2주간 통계를 보면 훨씬 더 월스트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문제는 저는 이런 내수도 문제지만 지금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8개국 좀 더 이제 상황을 보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관광업이나 항공업은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빠질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국내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제주도라든지 다른 관광업조차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3월 안에 빠른 시일에 종식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화면 하단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우리나라 격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마침 또 항공이나 여행업종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막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 타격도 당연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주가 흐름들도 한번 향후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참 기대가 컸던 반도체였는데 여기도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 회복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기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계 사업장별로 보면 우리가 뭐 LG전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행히 반도체는 아니고 구미 사업장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2천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심한데 사실 사업적인 경우를 보면 반도체 라인을 한번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업장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클린룸 시설이 있고 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에 대한 라인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외부보다는 안전한 게 사실 반도체 라인이고요. 문제는 이제 연초부터 반도체가 오름세를 있다가 끊겠다는 게 문제죠. 네. 이 하락세가 돌아섰는데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의 통계에 따르면 24일 11시 기준으로 3.31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전주가 3.5달러였거든요. 네. 꺾였는데 문제는 꺾이는 추세선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9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출액은 일반적으로 보면 1월, 2월 좀 꺾이다가 3월부터 급격하게 오르면서 4월, 5월 되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중국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이 한 17.2%쯤 돼요. 그중에 67%가 중국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한 11.5%가 중국 수출인데 현재 중국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일단 가장 반도체 수요가 큰 스마트폰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모든 수요가 지금 20%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반도체의 수요 곡선도 꺾일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같이 오름세를 꺾일 수 있다는 게 우려가 지금 반도체 업계도 심상치 않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텐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언제쯤 다시 살아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업종도 한번 보자면 자동차 쪽은 뭐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지금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서 맞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좀 신차 모멘텀을 이번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5개 완성차가 일단 가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가동률을 보면 지금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 60% 수준이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동률이. 물론 수출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국내의 생산량보다 해외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타격에 대해서는 조금 수 있지만 문제는 가동률이고 아까 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가 영남 지방, 특히 대구 지방인데 대구 지방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밀집 지방입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 사태까지 가지 않을기를 이제 바랄 뿐이고 대구 지역의 자동차 산업까지 이 코로나가 일부 영향을 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수급이나 공급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까지 약간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산 부품 수급은 아직까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물량 자체가 6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생산 가동률 자체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다만 물론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간편식과 관련된 실적이 당연히 오를 텐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업황 자체 아니면 기업의 실적 자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업황은 괜찮다 봐야죠. 왜냐하면 뭐 전체적인 그 메가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게 가속화될 수 있는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재밌게 본 것은 그 중국에서 그 최근에 발표한 한 자료에 보면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 유망한 10대 산업을 뽑은 게 있어요. 네. 중국 다롄 쪽에서 보면 여러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배달 대행 서비스를 비롯한 이 간편식 요식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이쪽 시장이 크고 있어서 사실 국내의 이 간편식 시장에서 저는 이 국내 업체들이 빨리 눈을 돌려서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그 시장 확대를 하는 것도 이 기회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편식 업체들에게 뭔가 사업 다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출의 다변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좀 급등락을 반복했었던 오늘장에서는 좀 급락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교육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학원은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이니 뭐 온라인 교육이 뭐 많아지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좀 뭉뚱그려진 네.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 교육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한마디 해주시죠. 교육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주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쇼크 현상에 좌우되기보다도 우리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은 정책과 맞물립니다. 사실은 정책과 맞물립니다. 예. 그 정시 확대부터 시작한 이런 정책과 현재 온라인 교육이 어떤 상생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 판단입니다. 예. 이번에 반짝일지 조금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대면 교육 시장은 이미 온라인 그 IT 강국으로 들었을 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이게 나왔지만 세대별로 그리고 그 학년별로 사실은 이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컸던 시장은 사실은 그 고등교육 시장이고 네. 그 저학년이나 유치원 교육은 집중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교육주를 볼 때는 단기간에 급등했느냐, 단기간에 상승했느냐를 보기보다도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그 학년별 그 기업이 예. 어떤 학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어느 나이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 다음에 그 기업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주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또한 계속 그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할 텐데 변동성은 지금 커진 상황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뭐 대표적으로 마스크나 그리고 알코올 만드는 손 세정제 때문에 알코올 만드는 업체들도 좀 급등락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여기는 글쎄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 네. 물론 뭐 대란 현상이 품절 대란이 네.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 이게 얼마나 실적의 연속성을 가져다 줄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국내 마스크 기업들의 하루 그 생산량이 1,200만 개입니다. 네. 사실 1,200만 개 산술적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족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 다른 지금 공급이나 그 유통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네.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마스크를 주로 하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좋게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공급 자체에 대한 상한선이 어느 정도 타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시장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소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증입니다. 인증. 예. 그 인증 기업 받은 마스크를 원하기 때문에 저 기업이 뜨거든요. 네. 만약 인증과 마스크 생산에 대한 어떤 바운다리가 약간 낮아진다면 그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좀 기회가 될 만한 업종 어디 보고 계십니까? 우선 중국에서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약 한 2달간 경험하면서 그 어떤 업종 몇 가지를 이제 그 10대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보건의료 산업 이 시장은 마스크를 보기보다도 헬스케어라는 시장에서 네. 비대면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전용 디지털 플랫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 전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훨씬 더 빠른 가속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 예. 배달 대행 서비스는 당연히 지금 괜찮고요. 그리고 식리 3당 서비스 사업도 유망하게 중국을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식 관광업,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인데 예상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클 수 있을까를 좀 봐보는 게 좀 신중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쨌거나 산업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금융계 그리고 시장 여파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도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